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8월 3일에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내용에 관해서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6 세제 개편안 자체로는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시세 상승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상품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이 정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세제 개편안에는 저희가 경매 말고 다주택자분들 혹은 수도권 경기도 쪽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6 세제 개편안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료들은 투자에 크게 도움되는 내용들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숨은 행간행간에 한 줄짜리 그런 멘트에 투자 포인트들이 담겨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그래픽은 보지 않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 개편안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표되고 나서 세부적으로는 비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세액공제가 줄어들고, 혹은 출산 시 이제 세액공제 주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뭐 저출산 분야, 사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판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한 내용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경매 법인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가 뜨거든요. 이렇게 첫 화면 말고 카페 탭에 가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카페 정보를 이제 모으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8월 3일 세제 개편한 내용과 그 대응으로 이제 첫 글이 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효과와 대응책,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 세제 개편안인데 이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수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떴어요. 근데 거의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다수 구성을 차지하고 있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세 줄 요약을 하면은 실거주 1주택자의 혜택은 증가한다. 공시가 20억 이하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까지를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면 14억 미만으로 공시가격에 잡힌 집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밑에서 설명할 텐데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를 받고 종부세를 2차적으로 부과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같은 측면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4억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강화됩니다. 이분들은 원래 12억까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도 감면이 됐었는데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은 기본공제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분부터는 종부세를 물게 됐어요. 그래서 9억에서 현행 12억 사이에 놓여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세를 주고 지방으로 돈을 벌러 내려가거나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갔거나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무주군청에서 평생교육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려와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9억이냐, 뭐 14억이냐,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집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이제 초고가 주택으로 종부세 부담자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종부세 액수는 크게 늘렸죠. 다만 저희 투자
그 항목에서 종부세 초고가 구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부세가 아니라 장특공입니다. 집을 이제 실거주 2년 이후에 보유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장특공을 받아서 종부세,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줄어드냐?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매도 매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억 6천만 원에 이제 양지 금호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그런데 29억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5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보유 기간이 28년이었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1억 9천만 원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결국 낸 양도세는 1억밖에 안 돼요. 양도 차익이 25억인데 양도세가 1억 1천만 원대. 뭐 24억 정도가 이제 양도 차익에서 감면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 보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을 없애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같은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양도세 장특공을 받고 나서 없애버렸다는 비판도 많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가 없애겠다고 공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이 받은 혜택을 없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겠죠. 그런 비판도.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양도세 장특공을 받고 빨리 팔아버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1주택 비거주자, 비거주 1주택자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보시면은 세율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세금 부담이 346%까지 늘어난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246%가 늘어난 건데 15억 이하에서 1주택 비거주자가 2배 넘게 이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시가격 15억 이하. 이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 있는 집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다 시세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비거주하느라고 이제 월세나 전세를 주던 집들이 그런 유통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초고가 주택인데요. 뭐 과세 대상 인구 2.3%, 8만 명 정도가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 대비해서는 0.5%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과세 대상 공동주택은 줄어드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상은 줄이고 부담은 위로 몰았다. 결국 강남구 일대에서 이제 표가 되지 않는 그런 타겟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지만 기본 공제를 지금 12억에서 14억까지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12억 초과하면 내야 되는 집들이 14억까지도 내지 않게 바뀌었기 때문에 12억에서 14억 구간까지 주로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에서는 종부세 부담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세수를 이제 초고가 주택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한 바대로 대상은 줄이고 부담을 위로 몰았다. 그래서 마용성 쪽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타겟 과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전체 내용은 가장 큰 타격이 실거주 없이 보유한 1주택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인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1주택 보유세도 생각보다 오릅니다. 그리고 초고가 시장의 세금은 징벌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또 5% 가까이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7% 정도가 세금이 되거든요. 이 정도 세금을 부담시키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징벌적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법인 관련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가업 상속을 받게 돼서 10년 이상 상속받은 자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세나 각종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형 베이커리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거를 상속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고 30년 이상 경영하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네, 30년을 경영하기 어렵죠, 사실은.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는 없애버리는 수준이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초대형 베이커리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이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강남 아파트 갭 투자자, 비거주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장특공 남아있을 때 받고 나가라. 강남 보유 노인층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없이 못 받으니까 세금 못 내면 나가라.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을 본 게 대통령이죠. 그래서 강남 일대 고가 주택에서는 장기 보유만으로 특별 공제 주는 거 없을 테니까 이사 나가라.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는 30억 이하까지는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 여기가 세금이 많이 안 올랐죠. 근데 저희가 이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세금 대책이 아니라 이제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공급 대책은 전무합니다. 세금 가지고 조금 컨트롤을 해도 공급이 없으면 저희는 세제 개편안이 있든 없든 계속 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아실 사이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입주 물량을 보시면은, 서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던 4만 5만대 사이에 입주 물량이 폭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면 이 부분의 입주 물량이 신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없으면 이제 시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하더라도 2030년, 31년 이전에 완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을 만들려면 유통 물량이라도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 대책에서 뭐 현재 다주택자들 양도세를 완화를 시켜줘 버려야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양도세를 줄여주는 내용들이 들어와야지 어 여기서 부족한 물량을 채워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폭등한다. 특히 중하급지 시장이 폭등하게 되는데, 이제 1년 사이에 보여드렸던 이런 유통 물량 급감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1년 동안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노원구, 광진구, 도봉구, 이런 구역들이 서울에서는 이제 외곽이나 뭐 중하급지라고도 부르는데,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곳들이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하급지의 전월세가 굉장히 1년 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양도세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제 개편안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중하급지 일대의 빌라 경매 물건들이 시세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양도세를 줄여서 다주택자들의 빌라, 아파트 매도 물량이 나왔으면은 시세 상승이 덜할 텐데, 이번 개편에는 없기 때문이죠. 항목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이 거주를 하고 보유를 하고 이 두 부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들이 현행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 공제로 바뀝니다. 거주 공제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공제를 해주고, 보유하고 있는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거주 공제를 하더라도 이게 맥스가 10년 캡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처럼 25년 이상 거주를 하고 혹은 보유를 하고, 대통령도 현재는 보유 중이죠. 왜냐면 청와대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보유 공제는 없앴고,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공제해 주는 것도 10년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양도세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팔고 나가게끔 만들기 위한 용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기본 금액 조정이죠. 여기는 현행 거주, 비거주 상관없이 12억 이하는 종부세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 종부세 자체도 재산세를 낸 다음에 한 번 더 내는 12억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늘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준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을 또 다시 만들었죠. 해당 법률을 또 다시 만들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법안에 의해서 현재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낸 분들도 종부세를 다시 한번 냈는데 이제 그거를 바꿔줬죠. 그럼 12억에서 14억 정도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면 많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고 이 12억 기준이 도입된 게 윤석열 정부 때인데 이때보다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15억까지로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평균 집값이 15억인데 14억까지를 공제해 주니까 14억 초과 대상 주택 수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려줬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종부세 내는 집이 감소하진 않는다. 이렇게 14억으로 올려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이미 2배 가까운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부터 1년 지난 시기까지가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르냐? 많이 오르겠죠. 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랑 큰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던 글인데 여기 보실까요? 제 블로그에서 예고된 재앙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바로 가능한 집이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14만, 이명박 정부 13만, 박근혜 11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20만 채. 그런데 그 20만 채를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마치고 나서 2.3배 가까이 올라 버렸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올랐냐? 그때는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을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 버려서 그때 30만 채 정도가 묶여 버립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매수하고 이제 월세를 전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그때 묶인 주택 수가 30만 채가 넘어가다 보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급감해 버렸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입주 물량 자체가 없어요. 이 20만 채가 아니라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임대사업자 제도와 상관없이 애초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세의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저희는 빨리 가서 서울에 있는 등기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밑으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지금 또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변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을 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던 것들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다 더해서 종부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 14억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 투자하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투자 요인은 상상해 봤을 때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결국 또 서울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서울에 조정 지역, 경기도에 조정 지역이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들이 지금 시세가 엄청나게 오래 올라갔거든요. 동탄 뭐 이런 곳들은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가 오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이 올라오고 경기도 일대가 올랐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역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울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일대 지역에다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유통 물량을 매도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시세 상승을 조금 늦추겠다. 지금 28년도에 총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28년 총선 전까지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승 수요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를 일단 유통 물량을 많이 늘려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를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다가 해 줘야겠죠. 그래야만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을 그나마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서울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서울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역시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30년으로 늘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더 붙는 요건이 실제로 그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고용을 9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90%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틴다. 어렵죠. 자영업이 정말 어려운 종목인데 30년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더 법인 수업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개정안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 민간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안 해주겠다는 말로 보셔야 되죠. 왜 이렇게 굳이 위원회를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율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7%에 육박을 한다. 지금 여기가 비판 여론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배 아픈 심리가 늘 있어요. 그런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굳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 네, 자본주의 원리와는 맞지는 않죠. 저희가 어제도 뉴스가 떴는데 방탄소년단 진이 이제 한남더 힐 이게 초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집이거든요. 종부세 5%뭐 총 납부 세금이 7%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매도하기 전에도 계속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5%면은 사실은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매수할 때 44억 9천 전액 현금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127억 원에 매도를 해서 8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사실은 이 종부세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안 팔았겠죠. 계속 오를 테니까. 네, 서울에 이렇게 초고가 주택이 있어야 해외에서도 부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집들을 지어줄 그런 건설사, 시행사들도 나오고 그러면 또 건설 노동자들도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사회에 재분배 효과들이 나오는 그런 고용 창출 사업장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건설사들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건물을 짓고 주거를 공급하고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축 공급 자체가 없는 이런 효과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런 비판은 일단 뒤로 해놓고 저희는 30억 이하는 그냥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도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장인 뉴타운, 성남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천을 어 많이 해 드리기도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30억 이하는 그냥 사는 게 맞다. 법인 혹은 뭐 경매, 투자 같은 것들은 소액 물건에 대해서 빨리 하시면 그거는 단타 수익이 많을 것이고요. 매수로 그냥 좋은 집을 하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30억 이하는 별 걱정 없이 빨리 사시는 게 맞다. 종부세,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여기는 그냥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전월세도 계속 올라간다. 뭐 뉴스도 많이 보셨지만 전세, 월세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50억 이상 구간부터는 이 구간을 보셨던 분들은 장특공, 보유세 둘 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법인 종부세는 오르긴 했지만 저희가 단타로 낙찰받고 내년 봄에도 바로 팔립니다. 낙찰을 싸게 받으면.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팔 수도 있고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팔더라도 뭐 종부세 5% 때려 맞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뭐 세금은 올라가도 200, 300만 원 종부세 내야 될 텐데 1년 버텨서 올라가는 액수는 1,200, 제가 보기에 많으면 5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타는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 포스터 때 세금 줄인다고 했는데 이러지 않았고 공급 없고 재건축 재개발 안 되고 있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아니죠. 대출 규제 엄청 심하죠. 근데 이런 비판을 하기 전에 저희는 빨리 등기를 하나라도 늘려야 된다. 비판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가 진보 정부 때 늘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감사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빨리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또 살펴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평균 매매가예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 딱 10년 전인데 2016년도 말에 이제 임기가 탄핵이 됐었죠. 제가 그때 장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의전을 했었었는데 그 딱 10년 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매매가가 5억, 지금은 15억이죠. 10년 사이에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이때가 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도 하고 이랬었는데 헬조선이 제가 보기에 지금이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 뭐 비판하는 그런 뉴스, 다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여기를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겪었죠. 그런 뉴스가 다큐가 뜰 때 비판 여론이 있을 때 사실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뭐 투자는 각자 도생이기도 하고 지금은 투자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의 차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등기가 없으면 서울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빨리 투자를 해서 서울에 내가 살 집, 자녀가 살 집, 나중에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 등기를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용어가 나와버렸죠? 덜똘한 한 채, 덜 똘똘한 한 채. 지금 30억 이하 구간. 제가 보기에는 10억, 20억 사이 구간이 제일 많이 오를 겁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부세를 덜 맞으면서도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이번에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은 20억 이하 시장은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타로 1억대, 2억대 빌라들 굉장히 수익성이 높을 것이고 그 이상 내가 이제 목돈을 들여서 하나 큰 거 투자한다. 그럴 때도 10억, 20억대 물건을 빨리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어,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 강의 2학기 때도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9월 달부터는 제가 시세가 오르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그때 한번 보면서 8월 한 달, 9월 그 짧은 기간에도 얼만큼 많이 오르고 있나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 그래프들을 보여드리면서 2025년도도 싸다. 빨리 사셔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주 역시 입주 물량 부족하다. 전주도 2025년도도 사셔도 좋다. 근데 전주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 올해 1년 사이에도 많이 올랐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1년 지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 입찰 열심히 가셔라.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이제 게시판에 임장, 입찰, 과제들을 내드릴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글을 남기고 입찰할 물건들을 볼지도 이제 올리는 그런 것들을 강의 시간에 쭉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제 개편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투자를 열심히, 입찰 물건을 열심히 보셔라. 이게 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몇천만 원씩. 그래서 열심히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방향, 대응 방안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